그러고 있었죠? 아 진짜 좀 친절하시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죠. 갑자기 이제 카톡이 막 이렇게 달려오면서 그 사람 치과병원 원장이고 그 건물 주인이에요. 그러니까 이걸 왜 안 주려고 하냐고 2천만 원을. 니마 이러는 거예요. 저 니마 내가 왜 님한테 반말을 하겠어요. 뭐. 일단 보는 순간 일단 짜증이 났어. 아 이 새끼 조져야 되겠다.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좀 해줘요. 사건 안 맡기셔도 알림 설정이라 되나? 네, 그거는 뭐 아니 사건을 맡겨야 돼. 네.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. 오늘은 좀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. 1심, 2심, 3심 전부 다 승소를 했고 최근에 이제 그 승소금까지 다 이제 받으시고 남은 거는 변호사 비용 그거는 이제 차차 받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안녕하세요. 네. 우리 오늘 처음 봐요. 네, 맞아요. 아니, 사건 하면서 얼굴 안 볼 수가 있나요? 처음에는 진짜 솔직히 네. 좀 사기인가? 네, 생각한 것 같아요. 왜 어떤 부분이 사기라고 생각하시나요? 아니 그냥 뭔가 이제 변호사를 이렇게 구할 수 있나? 어, 약간 이런 네. 느낌 네. 때문에 네. 요즘 근데 진짜 그렇게 하시는 분들 좀 꽤 있어요. 아, 우리 회사도. 진짜요? 예, 예. 처음 한번 보신 거잖아요. 네. 사람들이 되게 좋지 않아요? 네, 네. 너무 좋았어요. 역시 변호사는 네. 다르다. 그러니까 이 사건이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그 상가를 이제 계약을 했고 임차인이었고 샵을 운영하는 임차인이었고 그 사람이 이제 건물주이자 임대인인 사람이었죠. 그래서 근데 2년을 운영을 했는데 그 사람이 뭐 건물을 어떻게 좀 팔려고 했었어요. 그래서 근데 팔려고 했는데 거짓말하고 뭐 리모델링 한다고 거짓말하고 이제 2년 계약 기간 끝났으니까 좀 나가달라고 한 거예요. 자기가 이제 그 나갈 상황이 되니까 또 열심히 인터넷을 찾아본 거예요. 그러니까 나한테 갱신 요구권이라는 게 있는데 갱신 청구권 이걸 찾은 거예요. 그러니까 상가에 한번 들어가게 되면 기본적으로 내가 10년 동안의 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는 거 갱신 청구권을 찾아가지고 저 2년 만에 안 나가도 되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이 이제 이 어린 게 금방금방 나갈 줄 알았더니 당황을 한 거죠.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면은 이제 그 날짜에 맞춰서 그 건물을 이제 인도를 해주는 걸로 하고 사람들 명도라고 많이 알고 있는데 하여튼 인도를 해주는 걸로 하고 그럼 2천만 원을 추가로 더 주겠다. 그러면은 그거를 권리금이나 이런 명목으로 좀 생각을 해주고 나는 이거 리모델링을 해야 되니 그렇게 해서 그 합의서에 도장을 찍었던 거죠. 같이 합의를 했어요. 다 찍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비워주기 직전에 이제 그 임대인이 이제 우리 의뢰인한테 연락이 온 거죠. 원래는 이제 연락이 와서 네. 직접 만나서 이제 얘기를 하고 싶다. 그래가지고 시간을 내서 갔어요. 근데 정말 미안하다. 막 이제 이러이러하니까 못할 것 같다 해서 진짜 좀 친절하시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죠. 그리고 뭐 그럼 2천만 원도 이제 보상해주겠다 해서 알겠다고 하고 되게 훈훈하게 헤어졌어요. 근데 이제 그러고 있다가 갑자기 이제 카톡이 막 이렇게 달려오면서 네. 그러고 있었죠? 그러니까 제가 훨씬 많이 그거 생각하고 고민하고 이제 했었으니까 너 갱신 청구권이라는 거 얘기했었는데 갱신 청구권은 3기의 차임을 연체한 적이 없어야 돼. 근데 우리 의뢰인한테 우리 임차인분은 3기의 차임을 연체한 적이 있어요. 이걸 찾아낸 거예요, 얘가. 그러더니 이제 우리는 보증금만 일부 돌려받고 그다음에 뭐 그게 보증금일 수도 있고 합의금 2천만 원 중에 1천만 원만 받고 나서 남은 보증금도 1천만 원 남았고 그다음에 이제 1천만 원 더 줘야 될 거 2천만 원이 남아 있는데 그걸 근거로 해서 이 합의는 내가 잘못 알고 체결한 거니까 이거는 다 무효야. 효력이 없어. 이거는 나는 취소할 거야. 이렇게 이제 통보 온 거죠. 왜 연체하셨나요? 제가 네. 열심히 살다 보니 네. 입금 날짜를 조금 잘 놓쳤던 것 같아요. 네. 그냥 저는 이제 1일부터 10일 안에만 좀 유동적으로 내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. 이게 언급이 없으니까. 네. 네. 그리고 저는 이제 세금계산서도 다 발행을 요청을 하니까 그냥 다 확인하고 해주시는구나 라고 이제 생각을 했던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제가 얘기를 듣고 상황을 보니까 저도 아니 왜 그거를 3기를 연체를 해가지고 이 사단을 만드냐.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게 보니까 본인이 이제 그 연체를 하려고 했다기보다는 그러니까
하여튼 2번은 연체한 그러니까 안 낸 적이 있어요. 근데 그런 상태로 쭉 오다가 마지막 3번째가 그 연체 기간이 한 열흘 이 정도 됐던 거예요. 그러니까 이제 이 양반이 그거를 자기도 하나도 확인 안 하다가 이제 그 합의서 다 써놓고 나서 그때서야 그걸 보다가 확인을 한 거죠. 네. 근데 그 사람이 이제 나중에 우리가 알게 됐지만 그 사람 치과병원 원장이고 그 건물 주인이에요. 와. 네. 근데 요놈 새끼가 그거 가지고 그거 2천만 원 아니 건물 이거 저기 18억에 팔고 그 다음에 자기가 치과병원 원장으로서 뭐 이렇게 바빠가지고 그걸 확인 못했다면 헛소리 하는 뭐 그런 경우였는데 그 2천만 원 안 주려고 이제 그 합의가 다 무효다. 내가 잘못해서 계약을 체결했다. 이렇게 이제 다 취소하자. 지금 못 준다. 이제 그냥 뭐 위로금조로 뭐 얼마 준다고 했었죠. 뭐 300? 네, 300 주고. 아니 이 친구는 그러면 거기에 그 인테리어 비용 네. 다 넣고 안 주려고 이게 꼼수를 부려서 아는 쪽에 이제 뭐 자문을 받았던 변호사님한테 이제 물어보고 자문을 거쳐서 제가 볼 때는 통보를 했어요. 일단 보는 순간 일단 짜증이 났어. 아, 이 새끼 조져야 되겠다. 네. 아니 이게 계약은 신성한 거거든요. 네. 정말 법적으로는 어쨌든 합의서를 썼고 그러면 이제 취소를 하려면 사기를 당했다든지 내가 어떤 거를 정말 중요한 부분을 착오했다든지 이런 게 있어야 돼. 기본적으로 취소하려면 그냥 막무가내 취소할 수 없으니까 자기는 이제 착오 취소를 주장했던 거고 제가 봤을 때는 아니 계약 내용에 중요한 착오여야 되는데 이 지금 그런 거를 전혀 그 3기의 차임을 연체했다는 사실 물론 사실만 있어도 대법원 판결상 그게 3기의 연체는 인정이 되는 거긴 한데 그게 기간도 아주 짧고 악의적으로 계속 연체한 게 아니에요. 그게 서로 뭘 달라고 하기 전에 넣었던 거라니까 그게. 예. 여러분도 잘 아셔야 되는 게 상가임대차 보호법이나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임차인에게 굉장히 유리하게 돼 있는 법이긴 한데 그 의무들 중에 차임 연체, 특히 3기 차임 연체 이거 하는 순간 그 모든 게 다 날아갈 수 있어서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. 예. 그래서 성실한 임차인을 보호해 주겠다는 기본적인 그 법률이라서 근데 이 우리 의뢰인 같은 경우는 그 잠깐의 과실 이제 그거 가지고 이렇게 이제 물고 늘어지고 했던 건데 그리고 그거 힘들지 않았어요. 이제 우리가 이거 사건 대법원까지 가고 하면서 거의 한 2년 걸렸잖아요. 2년 정도 물론 좀 빨리 끝난 편이에요. 그러니까 좀 그렇게 큰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걸 왜 안 주려고 하냐고 2천만 원을. 그리고 결국에는 어떻게 됐어요? 지금 일단 얼마 토했냐면 3,400 얼마 토해냈어요. 왜 그 계약서에 이걸 안 지키면 위약벌 1,000만 원을 더 준다고 하는 그 내용이 있었거든요. 그래서 그 1,000만 원 플러스 그동안 이제 언제까지 지급해 주기로 했는데 안 줬잖아요. 한 2년 가까이를. 그러니까 이자 400만 원 또 붙어가지고. 예, 예. 그 다음에 지금 남은 거 뭐 있죠? 이제 소송 비용 이제 확정해서 이제 들어가야죠. 예. 그것도 한 돈 1,000만 원, 아니 700 얼마 될 거예요. 한 700 돈 정도 될 거예요. 한 4,200, 300 정도 네. 나가기 네, 때문에. 그러니까. 아, 저쪽 소속 변호사 비용도 줘야 되잖아요. 그거 맞아. 그것도 최소 뭐 거기도 한 500씩 내가 깎아드렸잖아요. 예, 최소 500씩 받았을 거 아니에요, 거기. 예. 그렇죠. 예, 그러니까 그러면 그것도 1,500. 거의 2천만 원이면 될 걸 지금 거의 3배를 지금. 예. 그러니까 순간적인 어떤 잘못된 그 판단으로 판단이 아니고 그 마음 자체가 괘씸해 그게. 예, 예. 400만 원이 왜 들어왔는지 지금 모르시는 거거든요. 네. 그래서 생각보다 되게 많구나 이 생각을 했어요. 아. 근데 그 이자가 400만 원이나 된 거예요? 그게 거의 2년이 되고 우리가 주기로 한 날로부터 이제 소장이 상대방한테 송달되기 전까지는 연 6%. 왜 상인이니까. 네. 그러니까 일반인이면 연 5%인데 상인이면 연 6%거든요. 네, 근데 이게 크지는 않은데 소장 부분 송달된 날로부터 그 다음 우리한테 줄 때까지는 연 12%. 아, 12%? 연 12% 세요. 네. 연 12%라서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 3천만 원 돈에 그러니까 소송 그 2년 가까이 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안 주면은 이 기간 동안 이자까지 다 물어내야 돼요. 거의 3륜권이거든요. 예, 예, 3금융권 네, 그 정도 되는. 이걸 왜냐하면 소송을 촉진하기 위한 특례법이 있어요. 그러니까 소송을 오래 끌면 끌수록 이자는 붙어 나가니까 너 그럼 나중에 이거 책임져야 돼. 약간 이런 게 있는 거예요. 아, 근데 앞으로 의뢰님은 이제 사건을 겪으면서 좀 깨달으신 게 있나요? 인간성이 있는 변호사가 있구나. 그거랑
월세를 잘 내야겠다. 네. 이렇게 크게 네. 생각했던 것 같아요. 이게 그 사건이 어떻게 진행이 될 거다라고 이렇게 되게 설명을 되게 잘 해주셨어요.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? 네, 되게 눈높이에 맞춰서 설명도 되게 잘 해주시고 뭐 정말 자기 일처럼 막 화내주시고 뭐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네, 감사하고 엄청 와닿았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제가 하나 그럼 더 지금 이게 사실 맡기기 전에 변호사 비용에 대해서 좀 걱정되거나 이러진 않아요. 아 그래서 변호사 비용의 시세를 모르니까 음. 처음에 그 금액 들었을 때 음. 이거 사기는 아니지? 이런 생각을 네. 했었던 네. 것 같아요. 어. 그래서 이제 네이버에 그 여기 찾아보기도 하고 있는데 맞겠지? 네네. 실존하는 인물인가. 맞아, 네, 네. 실존하는 인물인가 이렇게 네. 많이 찾아봤던 것 같아요. 자, 의뢰인님 그러면 건물주분께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신가요? 아무 말 없어요. 건물주한테는. 네. 왜요? 그냥 뭐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아요. 행동하고 싶지 않아요. 네. 네. 그리고 저는 건물주 분한테 할 말이 있습니다. 저를 찾아오십시오. 이제 우리는 사건이 끝났잖아요. 이제 변호사를 바꿔야 돼요. 바꾸실 때가 왔어. 그리고 그 전에 변호사 그분한테는 저는 이제 좀 전달하고 싶은 거는 약간의 그 좀 개인적인 그 감정도 좀 섞여 있는데 우리가 제가 이거 처음에 하려고 할 때 어쨌든 합의를 보자라고 얘기를 했잖아요. 맞아요, 맞아요. 그냥 이거를 그러니까 어쨌든 그 착오에 대한 조금의 대립은 있을 수 있고 그거 누가 이긴다고 100% 장담은 못한다라고 얘기를 했죠. 그렇지만 내가 볼 때는 이게 명분이 여러 가지 봤을 때 우리 쪽에 확실히 있다. 근데 합의를 보는 와중에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먼저 그냥 합의를 요청을 하면 합의가 안 될 수 있으니까 일단 감리부터 걸어버렸어요. 왜냐면 뭐가 이제 쥐 건물에 뭐가 이제 팔려고 했었는데 건물에 감리가 들어오니까 이제 약간 스테이나 이런 게 좀 될 수 있잖아요. 그래서 감리 걸고 나서 그 다음에 합의안을 전달했어요. 그 전달했는데 이제 그동안에 카톡으로 나눈다고 전달했어. 근데 이 상대방 변호사가 나한테 하는 말이 소송해야겠네 이러는 거예요. 반말? 물음표 이래가지고 이랬거든요. 그러니까 자기 친구한테 보내는 걸 실수했대. 근데 갑자기 그러면서 니마 이러는 거예요. 저 니마 내가 왜 님한테 반말을 하겠어요? 뭐, 이거 봐라. 그래가지고 그리고 카톡을 함부로 보내는 것도 뭐 저기 그거는 잘못된 거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. 쥐하고 내가 카톡 하고 있었는데 싫으면 안 받으면 되지. 그럼 뭐 어떻게 합의 보자고. 와 기분이 엄청 안 좋더라고. 그래가지고 이제 합의가 그렇게 이제 결렬이 되고 이제 소장을 들어갔는데 그때 소장 들어갔는데 상대방이 또 아니 왜 배웠냐 이 주소지를 자기 주소지를 자기 주민등록지 주소지를 안 해놨어요. 그래서 송달이 안 되는 거예요. 송달이. 그래서 그거를 이제 우리는 결국에 송달이 계속 안 되니까 공시송달로. 공시송달이 여러분 법원 송달 이도저도 안 되면 법원 게시판에 띄워서 2주 동안 안 받아보면 도달된 것으로 확정시켜준다는 그거예요. 예, 그렇게 해서 공시송달로 1심 판결을 이겨놓고 이제 집행하려고 하니까 그때서야 막 부랴부랴 이제 항소심 이제 저쪽에서 추보완 항소라고 하는데 그 뭐 자세하게 얘기하면 답답해요, 여러분. 예. 그 항소심 들어오고 막 항소심 들어와서 저 변호사가 우리한테 송달을 일부러 안 시켰네. 막. 예.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카톡을 재판부에 냈죠. 보내지 말라면서 카톡 보내지 말라며. 그렇게 이제 한 적이 있었는데 좀 상대방한테 합의를 보든 뭘 하든 예의를 좀 지켰으면 좋겠습니다, 변호사님. 네.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심심한 위로를 네. 세 판 다 깨졌어요. 네. 뭐 꼭 이제 이게 방송을 찍는 게 아니라 근데 진짜 너무 감사해가지고 저는 진짜 변호사님한테 네. 진짜 막 그래서 제가 1년 되는 날도 한번 카톡을 드렸어요. 아 맞아요. 네네. 그때 연말에 엄청 맞아요. 약간 부담 반 감동 반. 살짝 네. 그런 네네. 왜냐면 일단 의뢰인이 카톡이 오면 기본적으로 일단 부담이 돼. 어쨌든 이겨야 되는데 이제 그 할 때 당연히 이제 그때 1심인가 승소했었나 뭐 하여튼 그러고긴 한데 또 항소하고 막 그러니까 이제 상대방이 그리고 나는 어쨌든 계속 이제 항소 상고 갈 때 진짜 이게 저는 어쨌든 돈을 받고 일하는 프로지만 그 돈을 받은 만큼 이 무게감이 생기거든요, 항상. 그렇기 때문에 좀 그렇고 제일 솔직히 좀 걱정됐던 거는 얘기는 안 해줬는데 제가 왜냐면 본인 불안만 가지면 되니까 보통 마지막 대법원 판결이 선고 날 때 우리가 1심, 2심 다 이겼기 때문에
대법원 판결이 선고날 때는 심리 불속행 기각이 많이 떠요. 그냥. 그러니까 더 이상 심리하지 않고 그냥 기각하겠다. 아예 재판 자체를 안 하는 거예요. 네. 근데 이건 재판 날짜에 잡혔었어요. 네. 그래서 내가 그때 말로 진짜 어땠다. 이거 뭐 바꾸려고 하나 갑자기? 안 그러고 왜 이걸 재판을 열지? 이런 정도로 그냥 기각하면 되는데 했는데 얘기를 원래 드려야 돼. 이거 그런데 괜히 또 하면 괜히 또 그렇죠. 네. 2년 동안 이게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그리고 법리적으로 봤을 땐 아니야.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고민을 좀 하고 어쨌든 우리 회사의 다른 변호사하고도 좀 얘기를 해봤을 때 아니 뭐 자기의 경우에도 충분히 열어가지고 그냥 기각시킨 경우도 당연히 있고 이건 뭔가 판단할 게 있다고 생각을 했는 거다라고 이제 해서 보니까 뭐 판결문에 몇 줄은 없었지만 어쨌든 그 자체로 판단은 좀 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최종 결과는 똑같았는데 이 정도 사건은 보통 불속행 기각으로 끝나는데 재판을 열어서 기각을 시켰어요. 한번 판단은 뭔가 조금 약간 네. 고민을 했다. 네, 법리적인 문제들이 조금 있었어요. 근데 진짜 이거보다 저는 궁금한 게 이 소송을 하는 입장에서 2년 동안 진짜 스트레스가 많지 않아요? 진짜 스트레스 많았던 게 딱 놀러 가서였나? 놀러 가서 그런 그런 연락들을 계속 받으니까 너무 신경이 쓰이고 이제 네 그랬던 것 같아요. 왜냐면 이제 변호사 비용까지 이제 계속 그렇죠. 쌓이니까 이거는 나도 이게 약간 멈출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그런 상황이었어요. 진짜. 아 근데 그 충분히 이해할 것 같아요. 네네 계속 몇백씩 또 나가야 되니까. 항소심 갈 때 나는 또 돈 날라갔죠. 사기꾼 그러니까 받지는 못했는데. 네. 예. 돈은 들어오셨나요? 네 들어왔어요. 싹 다. 네네. 오늘 한 잔 쏘나요? 아 네네 맞아요.